그 하루를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뜯기 너무 아깝지만 이런 책이 세상에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이 하는 게 맞나? 이 영감을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마케터 승입니다. 2025년 6월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2025년 상반기 때 받았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마케터 승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페어 인벤타리오의 김재원 대표님 저한테 큰 영감을 주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저의 뮤즈이기도 해요. 이제 문구페어 제가 앰베서더로 활동을 했었어요. 코엑스에서 그 문이 열렸을 때 투어를 시켜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거를 설명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부스에서 나 이거 엽서 만드는 프레임 크기 다 다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원 대표님이. 엽서니까 다 똑같은 크기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재밌잖아. 프레임도 다 달라요. 왜 다르게 했어요? 재미로. 재밌잖아. 와. 똑같은 재미없잖아. 이거 다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라고 딱 하시는데 그때 제가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재미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잖아?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문구의 장을 열고 그 하나하나를 하시면서도 재밌어서 막 만드신 이 모습들이 잃어버렸던 나의 초심이라는 마음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줬던 계기가 됐었어요. 사람들이 이 프레임 다 다른 거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사람들은 와서 엽서 찍고 가겠죠. 근데 이걸 만드는 내가 알잖아요. 나도 일을 할 때 신나게 내가 스스로 디테일을 끌어올리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도감은 2023년에 개최한 너무 좋은 사람전이란 전시회에서 탄생했는데 티켓 3만 장이 금세 동이 났던 전시라고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웃겨요. 쓰신 분들이 내 주변에서 내가 좋았던 사람들을 관찰해서 그림과 글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되게 사소한데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와, 나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진짜 많은데 공감을 했던 책이에요. 예를 들면 질문 시간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때 나서주는 사람, 그리고 정수기 물통 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갈아주는 사람,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상대방 방향으로 펼쳐주는 사람,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기 전에 이 사진 올려도 돼? 라고 매번 확인해주는 친구. 되게 재밌고 공감 가는 게 많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맞아, 배려심 높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을 적어놓고 일상에서 행복함, 기쁨, 감사함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좋았던 말 중에 분명 이 도감 속에는 에이, 이런 건 당연한 행동이잖아 싶은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바로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사람의 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을 발견해서 인식한 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좋은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되게 좋은 책인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이런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 페이지를 접어서 또는 북마크 해가지고 선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책이 세상에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팍한 게 아니라 넉넉한 인심으로 감사해야 하면서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작이 됐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폭삭 속았수다 이 컨텐츠 마케팅이나 작품의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엔딩 크레딧에 스태프들의 아기 이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작품을 찍었을 당시 임신한 스태프들의 아이의 태명을 크레딧에 넣어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아가지고 이 크레딧에 넣어준 걸 보고 와, 디테일 미쳤다. 저도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작품을 만든 스태프들의 가족까지 생각을 해줬다는 포인트가 너무 섬세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폭삭 속았수다의 5개 광고도 너무 저한테는 좋았는데 보통은 이 작품을 홍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작품을 보라고.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는 한참 1막 2막이 좀 진행되고 있을 때 성수동에 5개 광고를 하더라고요. 포스터에 박보검이랑 아이유 배우가 있고 주연 배우는 출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언니 동생, 그리고 나. 이 세상의 모든 애순 관식에게 바칩니다.
이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얘기 같다? 많은 이들에게 인생작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얘기 같아서지 않을까? 이 작가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증한다고 해야 되나요? 오개강고의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너에게 바친다. 이렇게 한 것도 오개강고를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를 많이 배웠습니다. 광화문 글판까지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좋은 작품을 본 느낌이 들었고 이 작품을 더 빛나게 하는 마케팅의 그런 포인트들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완성도 있게 만들고 사람들한테도 진한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방법이라는 컨텐츠를 봤었거든요. 즉시 기분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탁탁탁 적혀 있었는데 너무 공감이 가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핸드폰 배경화면에 두고 한참을 해놨었어요. 과도한 생각이 많을 땐 글쓰기를 해라. 불안할 땐 명상을 해라. 피곤할 땐 짧은 낮잠을 자라. 슬플 땐 운동을 해라.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 몸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저는 체력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도 바로 기분이 괜찮아지는 것도 그 호르몬을 컨트롤하기 때문인데 이 방법론적인 게 기분이 별로일 때 그냥 나는 인생이 이런 것 같아 라고 누워있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울한 게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데도 바로 그거에 벗어나기 위해서 막 산책을 나간다든지 햇볕을 쬐다든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글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었습니다. 상반기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랑 같이 배달의 민족에서 일을 했던 유나님의 졸업일기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유나님이 배달의 민족에서 퇴사를 하시면서 인생에서 일단 회사 생활이라는 거를 졸업을 하는 거다라는 관점을 바꿔서 김유나의 회사 졸업 앨범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졸업 앨범처럼 동그란 이미지에 일기를 이제 하나하나 쓰시거든요. 내 생각의 목표점이 명확하게 있는 게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좋은 기획자 중에 한 분이에요. 유나님은 회사원으로서의 졸업을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제대로 나의 일하는 삶을 한 번 더 회고를 하는 거고 스스로도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진짜 인기가 있어가지고 1000명 넘게 이제 팔로우를 하고 포린에서도 인터뷰까지 들어왔었어요. 내가 퇴사를 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 것인가? 어떤 식으로 회고를 해볼 것인가? 나는 이 회사 생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정이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OS 같죠 여러분? 보세요. 언박싱 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짜잔! 이거 너무 웃기죠? 뜯기 너무 아깝지만 OS 보조 배터리예요. 이거 봐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요즘에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가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상반기 때 영감을 준 물건 중에 하나예요. 진짜 OS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거 홍보도 진짜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OS 종이에 뜯었잖아요. 이것도 과자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거는 짜잔! 그 젠더예요. 충전 젠더. 너무 귀엽죠? 저 이런 제품 너무 좋아합니다. OS 혜태제과에서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한 거거든요. 어떤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면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더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를 되게 열심히 이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셨겠죠? 우리 곁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거를 똑같이 OS처럼 만들어가지고 콜라보를 한 게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기획할 때는 디테일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포장 패키지 그냥 OS 모양으로만 하고 이 박스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 담아뒀으면 반응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영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치잡이 프로젝트입니다. 돌잡이 대신해서 가치잡이라고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인데 스레드에서 우연히 엄청 바이럴이 돼서 본 프로젝트거든요. 우리가 보통 돌잡이라고 하면 청진기, 돈, 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재미로 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때에 맞춰서 뭐 유튜브 카메라도 추가가 되고 하지만 저 역시도 이거를 그냥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부부가 우리 아이는 돌잡이가 아니라 가치를 잡게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용기, 사랑, 진정성 뭐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앞에 놓고 아이 보고 고르게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진짜 좋다. 청진기 고르면 의사 되는 거야. 돈 고르면 부자 되는 거야. 실 고르면 뭐 오래오래 사는 거야. 그냥 이거를 옛날에 정해놓은 그 물건에 대한 기준과 의미를 가지고 왜 지금 그냥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런 건 없잖아요.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내가 똑같이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깨워준 가치잡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현준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에서 해줬던 말이 저한테 되게 오래 남았거든요. 본인도 이제 건축가로서 플리처상 같은 거를 받고 싶은데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딱 하신 게 있었어요. 아 맞아, 내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진짜 마케터로서 뭐 CMO가 되는 거,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주도권을 남들의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 인생의 목표는 남편 열이와 우리 아이와 이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쓰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표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상반기 때 가장 큰 영감은 사실 뭐니 해도 우리 딸인 바다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영감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100일쯤 지나면 뒤집고 앉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걸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다가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나는, 부모는 뭘 했나, 우리는 무슨 성장을 했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지금 다 처음 보는 거니까 눈동자랑 이런 리액션들이 달라요. 우와 이러면서 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기호님이 그런 말을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기쁜 건 더 기쁘고 슬픈 건 더 슬퍼지는 일이다. 바다를 통해서 되게 많은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고 있고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가장 큰 영감으로 우리 바다를 꼽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똑같이 그 하루를 보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할 수가 있느냐.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서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산, 경험 자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탄하려고 하고 온몸의 감각을 다 열어서 수집하려고 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저의 습관들이나 행동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직업을 계속 오래 하면서 점점 무뎌지기도 하고 약간 일상의 놀라움도 많이 사라지기도 할 때도 있는데, 애정 깊은 눈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이거는 왜 그렇지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쌓여가지고 나의 안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감을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의 삶의 태도이자 조금 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케터들이 물어봐요. 이런 영감을 받은 것들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뭐 이거를 영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저라는 사람의 몸에 남고 이게 다시 나의 생각과 쌓여있던 경험과 합쳐져서 나만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에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체득되고 어제보다 나아진 내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온전히 느끼면서 일상의 영감을 많이 받고 생각도 해보고 만끽하면서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을 하반기 때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 또 재미난 일들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으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